선배들하고 맨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래서 친구들 AI 많이 쓰잖아요. 다 걸려요. 약간 F 성향? 밑에라면 F분들이 조금 잘 버텨요. 네네. 안녕하세요. 솔유아기민 니나입니다. 2023년 에이지드 케어 관련 직업군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체결하면서 이후로 계속 인기 있는 직업군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테이프 퀸즐랜드 사우스뱅크 캠퍼스에서 에이지드 케어 과정 학업하시고 지금은 디서빌리티 케어러로 일하고 계신 정유민님과 함께 학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브리즈번에서 디서빌리티 케어러로 일하고 있는 정유민이라고 합니다. 테이프 퀸즐랜드에서 서티피케이트 3인 인디비주얼 서포트랑 디플로마 오브 커뮤니티 서비스 학업을 하셨는데 해당 학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엄마께서 장애인 문화센터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셨고 현재도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 장애인 문화센터 가서 계속 봉사하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테이프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4년제 대학, 이제 크게 유니버시티는 학업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부담스러워서 컬리지로 고르다 보니까 좀 유명한 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테이프에서 서티피케이트 3인 인디비주얼 서포트랑 디플로마 오브 커뮤니티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 학업을 하셨는데 각각 과정에서는 어떤 걸 주로 배우나요? 33 인디비주얼 서포트에서는 학교 실습 시간에서 먼저 정말 기본적인 어떻게 케어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고, 실습 시간은 200시간 정도 되는데요. 3주 딱 채우면 되는 시간이어서 어렵지 않게 느껴지고요. 학교 렉처 시간에서는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도 모르고 정책 같은 것도 알아두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로 배우고요. 33는 주에 3번 정도 갔는데요. 하루는 학교 실습 시간으로 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일찍 시작했어요. 7시인가? 실제 센터 시간이랑 비슷한가요? 네네네. 정말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수업을 듣는 거죠. 근데 과제 공부를 할 때가 있고 아니면 경험을 나눌 때도 있고, 그리고 디플로마는 실습 시간 따로 없었어요. 실습 시간이 없는 대신 조금 더 렉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폴리시 위주로 되게 많이 배워요. 이제 왜냐면 이게 약간 사회복지사처럼 그쵸, 이제 네네. 커뮤니티 관련된 회사나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배우면.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33는 좀 현장에서 필요한 네네네. 그 프랙티컬한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좀 더 많고, 디플로마는 법률이라던가 좀 더 전문적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는 좀 더 넓은 범위로 네네네. 배우게 되겠네요. 롤플레이를 진짜 많이 해요. 고객님 오늘 막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근데 밖에 나갈래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우리 같이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도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저는 이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고 했던 말들이 커뮤니티 서비스 하면서 이게 실례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클라이언트한테 좀 더 매너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학교 그 코스의 국적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33 때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정말 많았고요. 근데 또 한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그리고 디플로마는 호주 친구들이 약간 반? 필리핀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필리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학과여서 그래서 되게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K-pop 너무 한국어도 잘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게 저만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어 안 쓰고 영어 쓸 수 있어서 그게 정말 매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학업 하시는 동안 영어가 되게 많이 드셨겠어요? 전문적인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쓰지 않을 것 같은 막 빨간 자국, 거기서 눌려서 생긴 자국을 레드니스라고 하잖아요. 저는 물어봤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 근데 이제 레드니스라고 해주니까 이제 평생 안 잊어버리게. 이게 테이프이 과제가 되게 많은 걸로 유명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통과가 가능한 걸로 유명한데 수업 따라가는 건 어떠셨어요? 수업 따라가기는 막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면 테이프에서 렉처를 어디 대학이든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거 잘 보고, 과제가 주에 2-3개 정도는 항상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에세이 과제? 에세이보다도
그냥 퀴즈? 근데 그냥 간단하지 않아요. 퀴즈 말고도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있어도 막 1-1, 1-2 그런 게 정말 많아가지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AI 많이 쓰잖아요. 다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참고용은 좋지만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공부를 안 하면 패스가 어려운 구조이네요. 네네네. 근데 티처가 물어봐요 또 심지어. 레퍼런스도 알려줘야 돼요. 공부를 진짜 했는지도 진짜 확인을 하는군요. 돼요. 페일도 많이 하나요? 약간 20명이 있다면 5-6명은 페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는데 페일은 과제를 너무 늦게 내거나 롤플레이에서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정책을 얘기해주고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근데 어템 1, 2가 있어서 1에서 조금 잘못됐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2에서 좀 보완해서 한다면 무조건 통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습은 어떤 식으로 보통 배정이 되고 뭐 진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실습 장소는 주소지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테이프는 진짜 좋은 게 실습지를 정해줘요. 다른 학교들은 자기가 찾아야 한대요. 근데 실습 과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실습 로그북을 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지처럼 주는 건가요? 막 케어 플랜 같은 것도 있고 막 액션 플랜 해가지고 막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테이프는 일주일에 한 번씩 티처가 와요. 실습지까지. 그래가지고 검사하러 오는 건가요? 너 이번 주에 너의 목표가 뭐야? 어렵지 않은 게 나는 오늘 클라이언트 샤워를 시킬 거야. 샤워에 필요한 거는 어떤 단계가 있고 이를 통해 나는 뭘 배웠어. 이런 식으로 준비해가서 말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습지에서도 정말 사람들 나있었고요. 할머니들하고 맨날 같이 노래 부르고 치매 있으신 분들은 폭력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겁먹지 말고 잠시 거리를 두거나 사라지고 그냥 슈퍼바이저한테 리포트를 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 실습 나가거나 아니면 뭐 일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학교에 이제 실습 시간이 있다 보니까 실습지에 가서 처음 보는 게 없었어요. 너무 학교에 똑같이 만들어놔요. 막 베드, 막 홀스 다 있고 샤워실까지. 네, 그래가지고 그건 정말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정 같이 들었던 친구들이 취업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실습했던 곳에서 오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들 일하면서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지금은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이런 커뮤니티 컴퍼니에서 디세이블리티 케어를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는 이제 디세이블리티, 오티즘, 에이지드 케어까지 클라이언트 집에 가서 케어를 해주거나 같이 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주로 디세이블리티 케어를 하고 있고 주에 한 번씩은 에이지드 케어 팀으로 가가지고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실 때 이제 만족을 느끼는 부분이나 보람찬 부분이 있으세요? 만족을 느낄 때는 사실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고객의 니즈를 맞춰줘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클라이언트랑 함께한 지 1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말 안 해도 착착할 때 다른 분들이 조금 헤맬 때 클라이언트가 저한테는 믿고 맡겨줄 때 그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센터나 홈케어에서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3교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오후에 많이 들어가는데 오후에 일을 하면 가끔 나 저녁 시간이 필요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오전 시간도 저한테 정말 가치 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카페 가거나 막 좀 낮을 좀 이게 즐기다 보면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좀 회사랑 잘 조율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오전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또 저녁 시간도 즐길 수 있고 나이트도 센터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시프트는 이렇게 회사랑 얘기를 해서 조율이 가능한 정도인가요? 네네네네. 센터도 어디 좀 희망해 라고 하면 대부분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홈케어도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홈케어를 주로 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에이지드 케어 센터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홈케어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혼자 일한다? 물론 이제 클라이언트가 베드를 나올 때나 들어갈 때는 2명이 일하긴 하지만 주로 클라이언트랑 둘이 있고요. 센터에서 일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기빨릴 때도 있고 할 일이 좀 더 많거든요. 혼자 일해서 조금 심심할 때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저랑 클라이언트랑 좀 더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센터의 장점은
시간이 정말 잘 가요. 왜요? 제가 센터에서 실습했었을 때는 그 요일별로 있는데 월요일이면 짝수 방에 어르신들을 샤워시키는 날, 그러네. 화요일에는 홀수 아침 6시 반에 출근을 하면 3시 퇴근이었거든요. 눈 깜빡하면 그냥 퇴근. 하루를 샤워하고 막 베드 정리하고 피딩해드리고 하다 보면 퇴근인데 홈케어는 그러지 않아요. 센터에서 느끼는 장점이 홈케어에서는 단점이 되고 홈케어 장점이 센터의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대신 홈케어 장점은 이제 클라이언트랑 조금 더 이 라포를 좀 더 만들 수 있다는 거. 저는 홈케어가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에이지드 케어 직업군이 영주권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업을 고려하시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뭐 이런 분들이 이 학업을 하시는 걸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점을 갖춰야 된다라든지 조언이 좀 있을까요? 제가 실습을 하고 친구들이 오퍼를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오퍼를 못 받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왜 나만 못 받지가 아니라 마지막 날 레주메를 준비를 해가지고 너희 나중에 직원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을 줘 하고 직접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습 끝나고 메일을 받았어요. 한번 어플라이 해봐라. 어플라이 했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지원자가 많아가지고 뽑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보고 나 이렇게 해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긍정적인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낙천적이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한번 울거나 그냥 툴툴 막 털고 일어나자 그 주의가 강한데 그런 분들이 진짜 잘 버티시는 것 같아요. 약간 F 성향? MBTI라고 하면 F분들이 조금 잘 버텨요. T들은 조금 본인의 주장이 강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영어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홈케어를 하면 더 클라이언트랑 그 대화할 일이 많고 클라이언트랑 병원도 가줘야 하고요. 어디든 다 가줘야 돼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부터 10까지 제가 다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진짜 필수적으로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소울 유학 이민과 함께 진행하셨던 여정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소울 유학원하고 인연이 정말 깊은데요. 제가 6년 전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처음 왔었을 때 퍼스트 때 열심히 일을 해서 세컨을 신청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여기 이민팀에 문의를 하게 되면서부터 인연이 시작됐는데요. 그때도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고 정말 통화, 문자 정말 다 빠르셨고 그러면서 이제 유학까지 지금까지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 모두 저를 거쳐갔던 모든 분들이 정말 답이 다 빠르셨어요. 정말 친절하시고 그래서 저 주변에 되게 추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 비자랑 학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미 그 세컨 비자를 거절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고 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맡겼죠. 그랬더니 이제 학생 비자 했을 때는 이제 코스 추천도 정말 잘해주셨고 제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막 진짜 사소한 것도 물어봤는데 정말 친절히 답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믿고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벤트 있으면 또 연락 많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마지막으로 담당해줬던 선생님이 제가 마지막에 조금 삐끗한 일이 2번 정도 있었는데 전 전화해서 울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막 전화해서 울었는데 너무 공감을 너무 막 어떡해요 유민님 어떡해 해가지고 같이 속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다 추천을 했죠, 저는. 오늘 퀸즐랜드 사우스뱅크 캠퍼스에서 에이지드 케어 과정을 마무리하신 정유민님과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앞으로 에이지드 케어 과정 학업과 이후 비자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소울 유학이민으로 연락주세요.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